명태균 씨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가 선거 브로커라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선거 브로커를 이용한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선거 브로커를 이용한 정당이 누구입니까?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 선거 브로커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대통령 내외와 선거 브로커가 관련이 돼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CCTV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한 달 만에 해명이라고 내놓았는데 선거 브로커의 몇 마디의 거짓 해명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갖는 무게에 비하면 너무 가볍고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가 쪽팔리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께 여쭙겠습니다. 경남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죄송한데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태균 씨와 네. 강혜경 씨를 조사하셨습니까? 네. 두 분 다 조사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건이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제가 이 건 아닌데 조사 안 했다 이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은 조사하셨습니까? 그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를 조사했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에게 줬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다 부인이 됐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비용, 보전 비용으로 지급된 정치 자금이 사실상 대선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조사하실 때? 그때 몰랐습니다. 몰랐죠?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명태균 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쥐락펴락하는 이런 꼴성사나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집권 여당이 말씀하시는 선거 브로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시 제 질의 시간인데요. 네. 답변을 하실 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PPT 봐주시면요. 당시에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회계 보고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불법이죠, 총장님. 회계 보고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지금 이 취지가 이제 아니, 여론조사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명태균 씨 거는 물은 것도 아니고 원론 원칙 그 자체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보고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라는 그 개념이 네. 선거 비용에 사용되는 그런 좋습니다. 부분이 아니냐가 또 문제가 네, 되어요. 됐습니다. 자, 사회를 초과한 여론조사는 신고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여론조사를 받는데 회계 보고에 누락됐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총장님? 4회 이상,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4회 이상의 여론조사를 했고, 그걸 보고 받았는데, 회계 보고에 누락돼 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좋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좋습니다. 다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PPT. 명태균 씨가 청구서를 들고 올라갔다는 게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씨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회계보고 기간이 4월 18일인 건 총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렇다면 회계보고 기간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즉 조사 당시에서는 몰랐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장님? 그 사실관계가 좀 아니요, 애매해서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3월 28일 날 어떤 사람이 선거 브로커가 와서 3억 6천 당신 때문에 돈을 썼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조사 돌릴 때는 몰랐더라도 그 사실을 당시 3월 28일 알았다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지금 선거 비용으로 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을 하셔야죠. 네.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했는데 그게 돈이 든 게 3억 6천 정도가 들었다라고 네. 청구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보고받은 후보자는 그 즉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전에 P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4번 이상 그 결과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죠, 총장님.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뢰를 하지 않고 의뢰를 하는 하지 않았다 상황에서 하더라도 4번 예, 이상 어떤 사람이 개별적으로 지금 그 총장님 그냥 의역을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에 대한 법 해석을 해주시면 네, 지금 됩니다. 법 해석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법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총장님이 부담스러울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사 당시에 몰랐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즉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정당이 회계보고를 누락하게 되면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총장님? 네, 선거 비용 누락이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야 이건 선거 브로커한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뭘 이런 것까지 하냐라는데 실상이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20여일 동안 한 달 가까이 명태균 씨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구난방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그날로 거짓 해명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경남도 선관위가 1차적으로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총장님 잠시만요. 총장님께서는 그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시겠죠. 네. 그 사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당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더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실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이야기하는 게 팩트로 드러나면 총장님이 그 부분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잠시만요. 내용이 그겁니다. 그건 경남도 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하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요. 경남도 선관위가 조사를 안 하고 검찰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총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그 내용을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선거 관련 사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빨리 넘기는 게 선관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경남 선관위에서 조사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무슨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2002년도 회계 보고서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원과 그 회계 책임자, 그 다음에 지금 명모 씨가 나타나고 또 관계인으로 한 두 사람 정도의 돈거래가 이제 저희들이 포착을 해서 보니까 이것이 지방의회 선거, 그때 당시에 이제 지선거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 공청 과정에서 뭔가 금품 수수행위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금전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전부 진술자들이 진술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정치장부법 위반 부분, 회계보고서 누락 뭐 이런 것들은 고발을 했고 실질적으로 공청 관련한 부분 수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청 관련 수수 부분은 그 관련 사건의 A, B라는 사람이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이냐 아니냐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한 겁니다. 이해한 연구소에서 대선 여론조사만 뒤져봤어도 경남도 선관위에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총장님의 기술한 내용에 A, B, C와 같은 인과관계가 좀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윤건영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신고 여부, 미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횟수가 특정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법과 탈법이 계속 되었고 또 하나 그렇게 선관위에서 주목하고 실제로 여러 관계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방지되지 못했다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여론조사 한 번 할 때마다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다가 게재되고 되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 여론조사의 불법 여부라든가 특이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는데 최소한 중앙선관위가 지금 횟수라든가 내용으로 봐서 이 부분을 감지하지 못했다.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그 본 질의가 끝나가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죠. 혹시 저 수사 의뢰서를 지금 요청하시는 부분인가요? 포함해서. 네. 네. 그 포함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꼭 국정감사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그 일시와 장소 이런 부분 열람 방식 해서 열람에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 저희가 제공을 못 해드린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국정감사에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위원회가 제출을 요구를 원한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제출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 비밀 보장 이 부분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건지 이 부분이 저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전부 공개적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생활 보호나 기타 뭐 수사 뭐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 아니면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네네. 법률을 다 또 처음부터 들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예, 그래서 혹시 그 열람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비공개 자료를 공개적으로 오픈시키는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은 좀 국정감사에 의해서 비공개해야 될 자료의 목록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네, 지금 자, 그걸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예, 예.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네. 그 자초가 수사 의뢰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조에 수사에 그 관한 사항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따지겠습니다. 네. 그건 이유로 따지겠습니다. 네. 저는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혹시 그렇게 된다면 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 가능한 부분은 네, 제출해 알겠습니다. 주시고 네. 진행 과정에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열람을 할 수 있든지 네, 그것은 따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